야 쿠사나게, 오늘도 점심은 주먹밥 하나냐? 난 이걸로 충분해. 고작 그걸로 배가 찬다고? 아 맞다, 오늘 노래방 가기로 했는데 너도 데려가 줄게. 알바가 있어서. 항상 정해진 문답을 하고 나면 반 애들은 나를 바보 취급하며 웃어젖힌다. 나는 쿠사나기 카즈유케, 고등학교 1학년.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거지는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3년은 어떻게 사냐? 돈 낭비만 안 하면 할만해. 노숙자 되지 않게 잘해보라고. 반 애들이 멀어지니 학교에서 마돈나라고 불리는 아사미야 하루나가 다가왔다. 그 미모와 상냥함으로 남녀 불문 인기가 많다. 쿠사나기, 괜찮으면 이거 먹어. 그녀가 나눠준 건 계란말이였다. 항상 고마워. 근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야, 밥을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지.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이리고 뭐고 못한다고. 아사미야는 누구에게나 다정하다. 거지의 바보라고 불리며 친구도 없는 나에게마저 손을 뻗어와준다. 여신 같은 존재랄까? 고마워. 언젠간 꼭 갚을게. 괜찮아, 어려울 땐 서로 도와야지. 힘들 땐 나한테 부탁해도 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상냥함. 세상이 이런 사람으로 가득하다면 평화로운 세계가 될 텐데. 아사미야, 오늘 우리랑 노래방 안 갈래? 미안해, 오늘은 일이 있어서. 아, 항상 그렇게 말하면서 매번 거절하고 말이야. 그럼 언제쯤 되는데? 언젠가 되는 날이 있겠지? 오늘도 거절하는구나. 인기가 많은 아사미야에게는 자주 데이트 신청이 들어오지만 한 번도 승낙한 적이 없다. 하루나는 너희 같은 애들이랑 놀고 싶지 않은 거라고. 뭐? 아사미야의 친구가 팔을 걷고 나섰다. 도발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나도 저 발언에는 동의한다. 싸우지 마 얘들아, 오늘은 정말 미안해. 아니, 사과할 필요는 없어. 우리도 무리하게 강요하지는 않을게.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아사미야가 나서서 진정시켰다. 정말 여신 같은 사람이다. 식당 알바가 끝난 후 귀가 중. 알바처 점장님은 내 가정 환경을 알고 남은 밥을 챙겨준다. 덕분에 식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친절한 사람이 많아서 다행이야. 점장님께는 언젠가 보답해야지. 그만하세요, 놓아주세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랑 놀자니까. 이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가출한 거 아니야? 따라오면 우리가 묵을 것도 준비해줄게. 아니요, 가출한 거 아니에요. 알바 때문에 귀가가 늦어진 것뿐이라고요. 혹시 그쪽 알바인가? 이런 외모면 그럴만하지. 그럼 네 손님 할게. 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미친놈들, 돈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넌 뭐야? 쿠사나기? 여긴 왜... 아사미야는 놀란 얼굴로, 남자들은 경계의 눈초리로 날 바라봤다. 미리 말해두지만 경찰은 벌써 불러놨거든. 나는 가지고 있던 방범배를 켰다. 그러자 주변에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뭐야, 이 새끼 미쳤어? 나랑 놀고 싶은 거면 상관없는데 너희는 도망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꿈을 대다간 경찰이 올 텐데. 이 자식이 개소리라고 있어! 야, 저놈 냅두고 빨리 뜨자. 진짜 경찰이라도 오면 큰일이라고. 에이, 쟤 두고 봐라. 그 남자들이 완전히 돌아간 것을 확인한 뒤 방범배를 멈췄다. 이 정도로 쫄다니 소심한 놈들이네. 저기 쿠사나기, 도와줘서 고마워. 경찰을 불렀던 건... 그냥 겁만 준 거야. 쟤들도 방범배 소리 때문에 판단이 흐려졌던 거겠지. 그렇구나. 넌 항상 그걸 가지고 다녀? 알바 때문에 귀가가 항상 늦어져서 방범용품은 가지고 다니는 편이 좋지. 너도 이런 시간에 알바하는 거면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거야. 응, 다음부턴 조심할게. 그럼 집까지 바래다 줄게. 또 이상한 사람이 둘러붙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진 너무 미안하니까 괜찮아. 사양하지 말고. 항상 나한테 반찬도 나눠주잖아. 그 답례라고 생각해. 그치만... 너 지금 다리 떨고 있어. 방금 일 때문에 무서웠지? 떨면서 가는 것보단 다른 사람이랑 같이 돌아가는 게 안심되지 않을까? 아사미야는 잠깐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받아들였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놀랐지? 아사미야와 함께 도착한 곳은 허름한 빌라였다. 내가 살고 있는 곳도 허름한 편인데
어느 쪽이 더 허름한지 겨뤄봐도 될 정도였다. 아사미야는 어색해했다. 아마도 이걸 보여주기 싫어서 배웅을 거절하려고 했던 거겠지. 여기까지 데려다준 보답으로 차 한 잔 내올게.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가니 쓸데없는 물건은 거의 없고 최소한의 생필품만 구비되어 있었다. 자, 애써 내온 차는 마시고 가기로 했다. 아사미야, 이런 질문은 실례일지도 모르지만 혹시 지내기 힘들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 그런데 왜 항상 나한테 도시락을 나눠준 거야? 쿠사나기는 나랑 비슷한 처지 같아서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 생활이 힘들어도 밥만큼은 제대로 먹어야 해. 아프면 본전도 못 찾는다니까. 그제야 이 말의 무게를 실감했다. 몸이 아프면 학교는커녕 알바도 못 가게 될 테니까. 생활비를 벌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사활의 문제가 된다. 그저 절약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중요시해야 한다. 필요 경비로 식료품 쪽에도 돈을 들여야 하는 거다. 지금까지 네 귀중한 영양식을 나눠주고 있었던 거구나. 신경 쓰지 마. 힘들 땐 서로 도와야지. 이런 상황에도 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이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내가 힘들어도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버리고 싶진 않으니까. 엄마가 늘 해주는 말이야. 좋은 분이시네. 응, 난 엄마를 제일 좋아해. 항상 이 시간까지 알바하는 거야? 알바는 더 빨리 끝나는데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어서 감사하게도 점장님이 저녁밥을 챙겨주시거든. 그러다가 귀가가 늦은 거야. 나랑 똑같네. 아까 거기서 만난 걸 보면 우리 일하는 곳이 가까운 걸지도 모르겠어. 같은 시간에 돌아가는 거라면 앞으로 매일 바래다 줄게. 아니야, 너도 알바 끝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네가 다시 위험해질지도 모르잖아. 힘들 땐 서로 도와야지. 그거 내 대사인데. 너만 쓸 수 있는 대사는 아니잖아. 항상 도움받았으니 이번엔 보답하게 해줘. 하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법도 배워야겠다. 전부 혼자 떠안으려고 하지 마. 그럼 너만 괜찮으면 부탁할게. 물론이지. 그렇게 아사미야와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다. 나와 아사미야의 알바처는 역시 가까웠다. 알바가 끝난 뒤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 집까지 데려다주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러면서 나와 아사미야는 더욱더 친해졌다. 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사미야가 학교를 쉬는 일이 있었다.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이었다. 아사미야의 엄마는 귀가가 매우 늦으신 편이다. 지금 집에는 아사미야밖에 없겠지. 아사미야에게 신경이 쏠려 수업에 집중이 안 되었다. 괜찮을까? 아사미야,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 톡을 보내니 괜찮다는 답장이 왔다. 하지만 성격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무리해서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가 끝난 뒤 알바처에 연락을 넣어두고 아사미야 집으로 향했다. 인터폰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자고 있는 걸까 싶었지만 열이 너무 나서 움직일 수 없는 걸지도 몰랐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례되는 행동이지만서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실례하겠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 아사미야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까이 가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쿠사나기? 일어나 있었구나. 미안해, 갑자기 들어와서. 아사미야가 걱정돼서 왔어. 와줘서 고마워. 근데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얼굴도 빨갛고 힘들어 보였다. 잠시만 실례할게. 나는 아사미야의 이마를 손으로 짚었다. 뜨거. 너 지금 열 몇 도야? 별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얼른 말해봐. 39도. 그렇게나. 어머님은 언제 귀가하셔? 늦게까지 오지 않을 거야. 일해야 하니까. 이런 상태인 딸을 두고 평소처럼 일하러 가신 거야? 아침까진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 점심쯤부터 점점 열이 올라서. 밥은? 약은 있어? 식욕이 없어서 약은 안 먹었어. 평소에 건강에 신경 쓰고 있으면서 왜 필요할 땐 밥을 안 챙겨 먹는 거야? 역시 혼자 두면 안 되겠어. 어머니께 연락해서 오시게 하는 편이. 그건 안 돼. 엄마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어머님이 돌아오셨을 때 지금 네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알바를 못 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쳤어.
엄마까지 쉬면 엄마의 직장 사람들에게까지 민폐 끼치게 되잖아. 이런 때까지 주변을 걱정하는 거냐고. 전에 주변에 부탁하라고 얘기했었지. 전부 혼자 짊어지지 말라고. 미안하지만 지금의 너는 혼자 둘 수 없는 상태야. 도움을 청하게 해줘. 누굴 부르려고? 방을 나가서 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몸 상태는 어때?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근데 여긴 어디야? 엄청 호화저택인 것 같은데. 우리 본가야. 나는 부모님께 부탁해서 아사미야를 데리고 왔다. 전담 의사에게 그녀의 진료를 부탁하고 메이드가 건강에 좋은 밥을 만들어 주었다. 또 땀이 조금 날 정도의 새로운 잠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 약을 먹이고 지금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실은 우리 집이 좀 사는 편이야. 하지만 이대로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약자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검소한 생활을 하려고 정했던 거야. 그랬구나. 뭐야, 대단하네 쿠사나기. 그럼 나는 네 그런 목표를 어기게 만든 거구나. 어려울 때는 돕고 사는 거잖아. 이런 얘기할 상황도 아니었고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이러면 난 쿠사나기에게 받는 것만 많아지고 갚을 수가 없어. 반에서 거지라고 놀림을 받고 친구가 없어도 너만은 반찬을 나눠주었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야. 부끄럽게 내가 만든 도시락 같은 걸 먹어주고 있었다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던 나에겐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어. 풍족한 생활만 했었다면 평생 몰랐을 일이지. 너에게 여러 가지 많이 배웠어. 이 정도로는 아직 답례조차 되지 않을 거야. 그 정도는 아니야. 네가 그럴 만큼의 일은 하지 않았는걸? 넌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사미야,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서 푹 쉬어. 네가 얼른 회복했으면 좋겠어. 응, 고마워. 그로부터 3일간 아사미야는 우리 집에 머물며 간호를 받고 완쾌했다. 아사미야는 회복함과 동시에 나도 본가에서 나와 다시 검소한 생활로 돌아갔다. 몇 번이고 고마워하는 그녀에게 힘들 땐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두었다. 쿠사나게 여전히 네 점심은 쥐꼬리만 하네. 주먹밥 한 개와 삶은 계란이냐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난 이걸로 충분해. 아사미야에게 영양면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점심으로 삶은 계란을 추가하게 되었다. 원래도 주먹밥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계란이 추가되니 배부를 정도였다. 거지는 힘들구나. 놀 돈도 없이 알바나 전전하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야? 뭐긴 공부지. 난 공부하려고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노는 게 목적이 아니야. 거지 주제에 지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 거냐?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인생의 패배자나 다름없다고. 그럼 나도 인생의 패배자겠네. 내가 놀림을 당하고 있던 차 아사미야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말에 나 말고도 반 애들도 놀란 눈치였다. 아사미야, 뭘 할 생각인 거지? 아사미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넌 얘랑 달리 거지는 아니잖아.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내 집도 가난해. 좁은 집에서 엄마와 둘이 살고 있어. 매일 알바도 하고 나도 쿠사나기와 다르지 않아. 그런... 내가 너희 권유를 계속 거절했던 것도 놀 돈이 없고 알바로 바빴기 때문이야. 하지만 난 즐겁게 살고 있어. 친구도 있고 일하는 곳 사람들도 전부 착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희들의 가치관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마. 아사미야의 커밍아웃에 반 애들은 조용해졌다. 학원에 마돈나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지. 그런 거였으면 얘기해주지 그랬어. 놀 돈이 없었던 거라면 내가 쏠 수도 있고 밥도 살게. 그런 사람에게는 도움 안 받아. 가난하다면서 다른 사람을 놀리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 우린 널 놀리진. 거지는 인생의 패배자라며. 아까 나에게 했던 말을 되돌려주니 그들은 조용해졌다. 아사미야까지 놀릴 생각이 없었던 거겠지. 미안하다 쿠사나기.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말해줘. 그래. 아마도 날 괴롭히면 아사미야에게 나쁜 인상을 남길 거라고 생각한 거겠지. 같은 거지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태도가 변한다. 하지만 이건 아사미야의 인망이 좋아서일 거다. 나는 이때 친구 관계의 중요함을 배웠다. 아사미야, 대신 화내줘서 고마워. 힘들 땐 서로 돕고 살아야지. 오히려 더 빨리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네 학교 이미지도 걸린 일이었으니까 미안해하지 마.
그보다 다른 애들에게도 말해도 괜찮아? 네가 항상 괴롭힘 당하는 게 싫었으니까 괜찮아. 하루나 먼저 눈치 못 채서 미안해.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말해줘. 응, 고마워. 아사미야의 친구들은 곧바로 그녀를 걱정했다. 혼자 전부 짊어지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서 오히려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만이 약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구나. 아사미야 덕분에 괴롭힘은 없어졌다. 그렇지만 친구가 생긴 건 아니었다. 3학년이 되고 진로를 정하는 시기가 왔다. 여전히 친구는 없었지만 아사미야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항상 바래다줘서 고마워. 별거 아니야. 알바가 끝나면 아사미야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여전했다. 쿠사나기 진로는 정했어? 대학에 진학하려고. 거기서 좀 더 공부한 뒤에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거야. 그렇구나. 대단한 집안이라 꽤 힘들겠네. 그렇겠지? 너는? 난 취업하려고. 좀 더 돈을 모아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거야.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근데 쿠사나기,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취업하고 여유가 생기면 나랑 데이트 해주지 않을래? 데이트? 나 널 좋아해. 내가 아플 때 도와주고 항상 집까지 바래다주는 다정한 쿠사나기가 좋아. 나와 사는 세계가 다를지 몰라도 졸업해도 네가 계속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생활이 힘들어도 주변 사람을 생각해 배려하는 너에게 끌렸으니까. 내가 궁핍한 척을 하던 때에 도와줬던 아사미야.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아사미야의 매력에 빠지기엔 충분했던 것이다. 그럼 쿠사나기, 아직 좀 빠르긴 하지만 어때? 아사미야는 뒤돌아서 내 앞에 멈춰서더니 눈을 감았다. 나는 고민하지 않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럼 데이트 기대하고 있을게. 나도 기대할게. 내가 자금 원조를 본가에 부탁하면 데이트 비용은 금방 받아낼 수 있겠지. 하지만 아사미야는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 자신은 기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녀와 함께라면 분명 앞으로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